자, 우리 상동학생들은 이번에 아주 많은 거 봅니다. 16번 설명해 봅시다. 열심히 풀어와가지고. 역시 2013년도에 실시했던 2014년도 수능 계속 풀어오는 중이네요. 16번 문제. 어떤 외계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인데요. 돋보기 밝기를 보았습니다. 하네요. 돋보기 밝기가 행성이 있을 중심의 놈이 쓱 이렇게 줄어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 앞에 행성이 쓱 지나가면서 식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행성이 지나가면서 이 별의 돋보기 밝기를 어둡게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관측자의 시선 방향의 행성의 공전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만 여기 관측한 시선 방향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과 나란할 때만 가능하죠. 이렇게 비슷하게 식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식현상은 항상 어떻게 관측 방향과 관측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 궤도가 나란할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관측할 수 있다. 됐죠? 네. 돋보기 밝기가 최소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네요. 이때 스펙트럼 파장의 변화가 길게 관측됩니까? 하면 이때는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별이 다가온다 했잖아. 그래서 확장을 시키면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 후에는 별이 다가오는 여기가 청색 편이가 일어납니다. 물론 여기는 적색 편이가 일어나죠. 이래서 되냐? 네. 시선 속도를 볼 때 청색 편이는 시선 속도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죠. 적색 편이가 시선 속도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알겠나? 네. 그래서 딱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이에요. 네. 알겠어? 네.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 이후에 별이 다가온다. 매번 이 패턴 내가 했죠. 네. 식현상 있고 4분의 1주에 별이 다가와요. 청색편이. 청색편이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예요. 알겠습니까? 네. 시선 속도가 플러스가 적색 편이, 마이너스가 청색 편이가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식현상이 일어날 때는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나요? 네. 반지름이 2배면요 가리는 면적은 4배가 되죠. 그래서 이 밝기의 변화량, 그지? 델타 M, 델타 L이라고 할게요. 밝기의 변화량은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네. 정리 다시 해라. 네. 수능에 18번과 20번 해달라고요? 네. 18번 별 AB의 송도를 나타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도를 보겠다면 이렇게 놓고 봐야 됩니다. 이래서 네. 송도를 보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송도는 별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선 그으면서 0시, 6시 반시로 가면서 반시만 가면서 적경이 증가되게 났잖아. 네. 적경 0시, 6시 적경이 이렇게 가도록 증가되어 있어요. 네. 이 적경이 증가되는 게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면 이게 반시계 방향인 거야. 이게 반시계 방향이야. 선생님 시계 방향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반시계라니까. 들어서 봐봐. 네. 시계 시계 반시계 아직도 몰라? 봐봐 0시 잡고 시계 돌려야 돼. 반시계 돌려야 돼. 6시가 하늘을 놓고 돌 봐봐.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진짜로? 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 성도잖아 성도. 이렇게 보라고. 0시 잡은 뒤에 내가 시계 돌릴 때 반시계 돌릴 때 어느 손 잡고 움직여? 왼손. 왼손. 0시에서 6시 방에 돌려봐봐. 그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반시계. 예. 시계. 아니 봐봐. 반대로. 그거를 이렇게 풀을 반대로 잡아. 위에서 봐야 되니까. 성도는 좀 있잖아 하늘에서. 영시. 아니, 이게- 이렇게 잡고 이걸 들여서 보면은 이게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도 들어. 나도 그렇게 들었어. 얘들아 정 모르겠으면 시험 때 들고 해. 수능 거만 해서. 마찬가지로 시간이었지. 아니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 뒤집어 되려고. 아, 내가 그랬어. 야, 그냥 뒤집어도 못 쉬겠네. 그거는 너가 이상한 거 아닐까? 이게 반칙이잖아. 아니, 시계 반시계 여전히 안 돼, 그게? 들어서 0시를 잡은 뒤에 6시 방향을 돌려봐봐요. 그게 어느 방향 가는지. 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저기 영시가. 한정하네. 드디어 알아냈어. 뭐 시계 반시계를 몰라갖고 헤매다니는데. 그렇죠. 아 0시 방에 손 찔러봐. 난 손이 아니, 영시- 꺾어지잖아. 0시 방향을 보고 0시 손 꺾고 손 잡고. 아니 하다면 봐봐 올리 상태에서 손 꺾어봐 6시 쪽으로. 계속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반신 방향으로 쌤 근데 있지. 이랬는데 얘 악질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감수하는데? 얘 아는 거예요. 아니 됐다. 왼손은 좀 계속 진화하는 거잖아. 버려. 그래서 우리가 별 놓고 할 때 이렇게 잡은 이거는 그지? 네.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지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폴라리스가 있는 거지.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가운데 지구 놓고 얘기할 때 0시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고요. 근데 저걸 봐. 성도예요. 성도는 이게 반시계 방향이야. 네. 땅에 지도처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위로. 위로 들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해됐어? 네. 시계를 안 적어도 적어도 돼. 돼. 해봐. 칠판에 있는 거 그냥 그렇게 들어. 그렇지. 됐어. 그러면 맞죠? 6시가 네 뒤쪽 있잖아. 자, 후쪽 후겨. 쪽에 있잖아. 하진날 A와 아, 맞다. 태양의 이렇게 조기 차이를 물었습니다. 하진날 A의 조기. 지금 이건 일반적인 별이잖아요. 이 별이 저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네. 하진날이 됐든 동진날이 됐든 별 A의 조기는 항상 7도로 고정입니다. 하진날 태양의 조기라면 플러스 23.5도가 되겠죠. 이 둘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됩니까? 네. 이해됐어? 네. 산수계산 맞아? 네. 산수계산 돼요? 네. 다음 맞아요. 미연에 위도 37.5도 결국 우리나라잖아요. 춘분날 새벽 3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춘분날 자 춘분이면 태양 몇 시 방에 잡아라? 준하 영시. 0시 반에 태양을 잡아놓으면 되죠. 네. 우리나라 준비되고 네. 새벽 3시를 써요. 네. 새벽 3시 네. 새벽 3시면 여기를 놔뒀을 때 우리나라 놔뒀을 때 여기가 밤 12시죠. 네. 이쪽에 우리나라 놔두면 동쪽에 태양 뜨니까 새벽 6시라고. 네. 새벽 3시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새벽 3시에 남쪽 방향이 그럼 몇 시 방향 쪽이야? 15시. 15시 방향이지. 여기가 12시, 18시니까 15시 방향이에요. 이해됐어? 네. 주문할 동, 남, 서봅니다. 남쪽 방향이 15시 라인 쪽이라고요.
그러면 동쪽 라인은 몇 시 방향쪽입니까? 21시. 동쪽은 21시 방향이죠. 네. 서쪽 방향이 몇 시 방향쪽이겠습니까? 9시. 6시간을 빼면 9시. 됐어요? 네. 서쪽 방향은 9시 방향쪽입니다. 그래서 별의 적경이 반시험을 가면서 커지죠. 되겠나? 네. 제발 뭔가 증가한다 할 때 방위각이 증가하려면 오른손으로, 네. 적경이 증가하려면 왼손이야. 몸으로 풀어라 했잖아. 몸으로 풀어야 돼. 시험 보이는데. 그래. 이렇게 가면서 적경 얘기하면서 왼손을 쓱 끊는 거야. 그러면 증가되는 방향이라고. 말따 알겠어? 네. 방향을 따지면 어떻게 돼요? 뭐는 방위각을 따지면 시계가 동점이 90도, 남점이 180도, 서점이 270도 되니까 방위각 이 방향이 증가되는 거고 적경은 이 방향이 증가되는 거잖아. 알겠어? 네. 뭔가 풀 때 방위각 얘기하면 오른손이 먼저 나가 있고 적경 얘기할 때 왼손이 먼저 나가면서 그래야 이게 증가되는 게 이게 편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누가 현실이었냐? 이 어? 그 적경 증가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아니야, 민찬이. 이거 아니야? 민찬이야. 누구야? 민찬이가 이 손으로 이렇게. 이제는 없으니까. 저 민찬이. 손이 됐든 뭔가 됐든 간에 왜 적경이 얘기 나오면 항상 왼손을 들어요. 그래서 증가 이렇게 하면 편해. 실수 안 해. 이게 이렇게 하면. 나는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돌릴 때 하나. 이래? 네. 다시. 어깨다. 하진날 우리나라에서 새벽 3시에 AB를 모두 봅니까 했어요. B가 몇 시 방향 쪽에 있다고? 18시 방향 쪽에 있다고요. B는 보이네. 18시 방향 쪽에 있어요. 네. 그 말은 B는 남동쪽 하늘에 보여요. 네. 되겠습니까? 네. 됐냐? 네. B 이렇게 하는데 C를 여기다 잡아볼게요. C는 6시 방향 쪽이잖아. 네. C 6시 방향 쪽이면요 이쪽에 C가 있어요. 보여 안 보여? 아 안 보여요. 근데 A를 보세요. A를 보세요. 70. A는 저기가 얼마래? 플러스 70도래. A는 저기가 플러스 70도래. 네. 폴라리스 플러스 90도 근처에 있는 놈이에요. 우리가 이런 좌표의 문제 풀 때 항상 두 개의 십자선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 십자선은 적용선이에요. 0시, 6시, 12시, 18시에 썼던 이거. 이래. 네. 또 다른 십자선은 지평 좌표계의 십자선이에요. 북동, 남서 쓰고 매번 이 패턴이지. 네. 폴라리스 받고 이 폴라리스하고 요 각도가 그 집안 위도인데 이 위도가 37.5도를 달래요. 뭐 30도, 30.5도 나오지? 네. 이렇게 끄어서 정도에서 정서를 향하는 이게 충돌의 적도예요. 자, 오늘 어디 갔어? 춘분날 오늘 춘분날 그지? 춘분날 1번 춘분날 잡고 새벽 3시라 했잖아. 그지? 새벽 3시 2번 잡아서 남중 라인을 잡았어. 남중 라인 몇 시 방향이라? 15시 방향이라. 이렇게 잡아서 폴라에서 천점 지나고 청구의 적도 만나고 남점 지나서 청구의 남까지 가는 이게 남중 라인으로 15시 라인이에요. 이해돼? 네. 이 라인은 뭐가 된다고? 북중 라인이에요. 폴라리스 아래 북중 라인은 6시 방향입니다. 이해돼? 네. 폴라리스 고도를 살펴볼 때 이게 37.5도라네. 그 위쪽에 여기가 몇 시 방향? 15시 방향. 그 아래쪽이 6시 방향입니다. 현재 별 A는 저기가 얼마? 70도예요. 폴라리스의 저기가 얼마인데? 델타 저기예요. 요게 플러스 90도짜리잖아. 네. 플러스 70도면은
20도 차이 나면 되는 거죠. 안 줘요. 예, 안지는 주극성이 되네요. 20도 빼버리니까 17.5도에 여기에 별 A가 북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A는 충분날 새벽 3시 적경이 6시 방향에 되나요? 아 잠깐만 15시하고 6시가 맞아요. C가 3시 방이지 그지? C는 3시 방입니다 15시고 6은 3시 방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 플러스 70도 되는 놈은 일주권 이렇게 되겠고요 6시에 있는 놈이니까 여기에 C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3시간 후에 일주 동안에서 북쪽 라인이 오게 됩니다 C는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C는 북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알겠어? 네. 그러니까 동시관측이 가능하다가 맞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저기가 너무 큰 별은 혹시 중극성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고 중극성이라면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B는 어느 쪽 하늘에서?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겠고요. C가 이제 A지. 네. A라는 놈은 어디에? 북쪽 하늘에서 중극성을 보게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만약에 C처럼 저기 플러스 30도짜리였다면 이건 충분성이 되다 보니까 져서 안 보이는데 A처럼 저기가 너무 크면 북극성 근처에서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고요. 맞아 알겠어? 네. 위로 37.5도에서 추운 날 이제 또다시 추운 날 해놨네요. 중하추. 추운 날이면 12시. 12시 방향에 태양을 받았습니다. 네. 해가 뜰 때 해가 뜬답니다. 해가 동쪽에서 보여야 됩니까? 서쪽에서 보여야 됩니까? 동쪽. 동쪽이죠. 여기 왼쪽으로. 1번 위치입니까? 2번 위치입니까? 무조건 1번. 1번에 내 장을 지르고. 1번이면 장을 지진다고요? 아니. 네. 동쪽 하늘에 1번이 아니고. 동쪽 하늘에 태양 뜨게 일어났죠. 네. 됐습니까? 네. 별비는 남중합니까 했어요. 12시 방에 추운 날, 그지? 네. 추운 날 12시 방에 태양을 받아놓고 새벽 6시 동쪽 안에 태양 뜰 때 남중하는 놈은 몇 시 방 쪽이라? 6시 방 쪽이라. 이해됐어? 네. B가 남중합니까 했어요. B가 18시 방에 있잖아. 네. 남편이가? 없어요. 없네요. 안 되네. 18시 방향에 있는 B라는 놈이 남중하려면 태양이 서쪽에 지고 있는 이래서 네. 저녁 6시쯤에 서쪽에 태양 질 때 그때 B 18시 방향이 이렇게 남중하겠네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게 뭐야?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네. 그림을 그리고 몸을 써가지고서 머릿속으로 맹맹맹맹 그리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남아. 예. 좌표는 그래요. 18번 좀 해라. 좌표계가 몇 학년? 니들은 내년에 밥을 가야 될 게 좌표예요. 언제? 내년에 이거 못하면 오진다. 안타까운 거지. 몇 문제나 나와요? 지구가 기출문제를 한번 쳐볼까요? 20문제. 어? 네, 그냥 몇 문제? 어차피 뭐 대략 한 10문제 정도 나와요. 이게 몇 문제 중에 이게 몇 기출? 아 10문제 나온다고. 전체가 10문제 나오는데 아. 좌표의 문제가 뭐 얼마 정도 나올런지는 뭐 한 문제 나오지. 지구과학도 소수령이에요. 모든 과목이 다 소설이에요. 와, 진짜 이거 국어도 영어도 다요. 국어하고 영어는 객관식으로 치겠고 아, 나머지 다 수학만. 소설이지. 어. 근데 영어도 얘기하면 소설 중에 있어요. 근데 영어 소수령 문제 많잖아. 국어도 소설 있을걸? 그것도 원래 좀 많잖아. 근데 그럼 모든 것은 해설인 거잖아. 아 그러니까 객관식이 문제 있냐 없냐. 근데 과거도 모의고사 안 하잖아. 없대. 모의고사 안 써요. 봐요. 그럼 모의고사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럼 뭐를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신이에요. 내신 잘 보면 그게 내신. 근데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어렵지 않을까? 가능한 거죠. 개꿀.
다 됐어? 네. 다음 질문 20번인가? 네. 지금 20번. 진짜 내년에 해맑게 좌표 문제 다 틀렸어요. 딴 소리 나오지 마라. 저는 한 5개 맞을 거. 선생님 미래를 보셨네요. 시계판 시계 과학은 걸렸어. 과학은 평균 몇 점 정도 나와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잘 맞았는데 못하지 않을까? 자, 소행성 A, B를 나타냈고요. A는 근일점, 네. B는 원일점의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하네요. 태양에 대해서 몇 칸인지 한번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넷, 다, 여, 일곱, 8칸 되어 있네요. 요게 3AU 돼 있고, 요게 5AU 하면서 A의 궤도가 이렇습니다. 되네요. 됐어요? 네. B는 어떻습니까? 하면 B는 1AU에 그리고 7AU에 이렇게 B가 돌고 있습니다. 두개 더 맞아요. 그러나 네. 장 지름은 A나 B나 8AU로 같습니다. 그러면 장 반지름은 역시 4AU로 같습니다. 이해됐어? 네.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방경의 3승에 비례합니다. 자, 알았죠? 원래 지구에서는 피리어드의 제곱은 장방경 A 3승에 비례합니다. 쓰는데 물리에서는 T와 R 쓰잖아요. 이렇게. 지구였다면 1년의 공전 주기 1AU의 공전궤도 반지름입니다. 4AU를 봤잖아. 4의 3승이면 8년의 제곱을 보게 될 겁니다. 네. A도 B도 공전 주기는 몇 년? 8년으로 동일합니다. 네. A는 한 바퀴 돌았는데 몇 년? 8년 걸리랍니다. 이랬나? 네. 질문. 2개월 동안 공장 작동했습니다. A 프라임 여기 와 있겠습니다. B는 B 프라임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면 2년 동안 쓰고 한 요 면적과 나머지 2년 동안 쓰고 한 면적 또 나머지 2년이 같은 면적씩 가져야 되죠. 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B가 여기서 2년간 쓰고 한 요 면적과 B가 나머지 2년간 쓰고 한 요 면적은 같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네. 또 역시 여기에요. 알겠나? 네. 각도로 보면 A가 더 크죠? 네. 태양계 소행성이 있는 성분이 1년 동안 쓸고 간 면적은 했습니다. 이 타원 전체 면적 보면 A의 면적이 더 크죠? 네. 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쓰고 간 면적이 같습니다 하는 면적 속도점 법칙은 하나의 행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서로 다른 행성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A가 2년간 쓰고 간 면적, B가 2년간 쓰고 간 면적은 A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A가 8년간 쓰고 간 이 전체 면적과 B가 8년간 전체 쓴 면적은 이 A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아직 여러분들이 타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원까지 배웠어? 네. 장방경을 A, 반방경을 B 하는데 이 타원의 면적 S는 파이 AB 합니다. 그래서 만약 A하고 B가 서로 같아버리면 그걸 우리는 원이라는 이름을 써요. R 같아버리면 그러면 파이 R죠. 잘 이유가 있어. 그래서 장방경 A가 같은 상황이면 단방경 B가 더 큰, 즉 26 작은 놈이 크죠. 수학에서 타원의 넓이가 적어가지고 살짝 가능한데 저. 타원의 면적, 근데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 이렇게 쓰잖아. 됐냐? 네. 이 둘은 충돌하지 않죠. A가 2년간 이렇게 아래쪽 면적 쓸 동안 B는 A가 4년간 아래쪽 면적 쓸 동안 B는 이 위쪽을 갑니다. 네. B가 아래쪽을 또 갈 동안 A는 위쪽을 가죠. 그래서 만나지 맞아요. 땡. 됐어요? 네. 다음 질문. 없어요.
문제 없어? 19번이요. 19번이요? 그러면 지구 자전축의 변화를 현재와 비교해서 했습니다. 좀 과장되게 그러는데 현재는 했습니다. 여기가 근일점이 되고 있고요. 네. 자전축이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여기는 원일점입니다. 북반구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근일점, 태양에 가까운데 자전축이 바깥쪽으로 태양과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반구 입장에선 여기가 겨울입니다. 원일점, 이게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향해서 남중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여름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네요. 나는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바뀌었답니다. 세차운동이라고 좀 쓰는데요. 세차운동 되면 근일점에서는 이제 북반구는 여름이 걸립니다. 원일점에서 겨울이 걸리겠죠. 이해됐어요? 네. 세차운동 중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북반구 입장에서는 여름이 더 가까운 곳에 걸리고 겨울이 더 먼 곳에 걸리니까 북반구 입장에서는 연교차가 커져버립니다. 반면 남반구는 반대예요. 다음 자전축의 경사각이 감소한답니다. 경사각이 23.5도에서 21.5도가 바뀌네요. 네. 지구에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면 자전축이 기울이진 상태에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네.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이건 남반구고 북반구고 모두 다. 알겠어요? 네. 자전축이 꼿꼿하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면 계절별 연교차가 거의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의 경우 지구의 근일점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습니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북반구에서는 근일점이 겨울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자전축 경사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니은 기온의 연교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경우가 커진다고? 경사가 작아지면 아니요. 연교차가 작아져요. 세차운동을 통해서 경사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커지고요. 이래서 네. 되겠나? 네. 하진 낮의 길이는 가의 경우가 제일 깁니까? 했어요. 자전축 경사가 얼마로? 21.5도가 되잖아. 네. 만약 자전축 경사가 딱 0이 되면 네. 경사 0이 되면 밤낮의 길이는 12시간으로 똑같죠. 네. 이해했어? 네. 경사가 23.5도가 되니까 하진 날 낮의 길이가 길어지죠. 만약 90도 누웠으면 하진 날은 하루 내내 낮이에요. 오. 말뜻 이해했어? 네. 그럼 나의 길이가 하진 날 제일 길다가 필요한데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경사각이 커져야. 아까 그랬잖아. 경사각이 23.5도가 아니라 90도였다면 하진 날이면 하루 24시간 내내 낮에요. 네. 말뜻 알겠어? 네. 그래서 작아지는 경사각이 작아지는 쪽에서 아예 커지는 쪽으로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려는 거죠. 제로가 되냐 90도가 되냐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죠? 알겠어? 알겠습니다. 20문제 더 있어? 아니요. 20문제 더 추가적인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럼 이제 2014년도 실시했습니다. 15학년도 6월 요거 풀도록 할게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네.